안녕하십니까. 바로 묻고 바로 듣고 바로 쓰는 바른중국세법 차태균입니다. 예, 오늘 이제 Q&A 계속 이어지는 강의 나갈게요. 오늘 다룰 내용은요, 노동법 쪽입니다. 예, 지금 제가 고데기를 이쪽에 돌리는 이유는 교재가 이쪽에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 제가 뭐 눈이 사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쪽에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상한 데를 보고 얘기한다고 하지 마시고, 예. 이제 노동법 중에서 근로규정 제도가 무엇인가요? 예, 여러분, 이거 뭐, 따로 설명드릴 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예, 노동이라고 하는 건 사람하고 회사, 뭐, 회사도 법인이라고 한다면 사람과 사람 간의 계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행위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계약이 더 이상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해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계약 해지 요건이 있어야지 거기에 따라서 계약 해지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해지를 하는 걸로 한다 라는 그 말을 적어 놓은 것이 노동에 있어서 근로규정 제도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떠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이 없다면, 예, 그냥 너 갑자기 살쪘으니까 너 해고야. 좀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 또 어떠한 경우에는 상도 줄 수 있다. 그 내용을 서로 합의해서 적어 놓은 것 자체가 노동규정 제도예요. 예, 특별히 뭐 엄격한 내용이 아니고 노동에 따라서, 예, 노동계약에 있어서 근거 규정이 되는 서로 합의된 내용을 서류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가 지각을 자주 해요. 그러면 지각을 자주 하면 뭐 3번 하게 되면 경고를 준다. 예, 지각 3번에 경고 1번, 경고 3번이 모이면 해고할 수 있다. 라든지 거기 뭐 감봉 그 다음에 해고라고 하든지 그 규정을 갖다가 차곡차곡 적어 놔야 되는데 그때 이에 처벌에 대한 근거로 쓰이는 게 당연하게 노동 합의서겠죠. 그 합의의 일부가 노동규정 제도인 거고 해서요. 이 노동규정 제도는, 예, 여러분들이 힘들게 직접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예, 변호사나 회계사들한테 연락하시면 그분들 PC 안에 많이 깔려 있어요. 예, 다른 회사들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받아서 쓰시면 되지. 예, 여러분이 머리 아프게 다 한글로 쓴 다음에 이거 번역해 주세요. 그런 요청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요청하시면, 예, 여쭤볼 거예요. 예, 아주 큰 대기업 걸로 드릴까요? 아니면 편안한 걸로 드릴까요? 라고, 예, 저 같아도 그렇게 물어봐요. 예, 그래서 근로규정 제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음 되라고 되어 있어요. 근로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법원의 재판 근거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지금 몇 번 했냐? 규정이 있네. 그럼 잘릴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와 내용이 충돌할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그렇죠. 근로계약서에는 회사 전체를 따지는 게 근로규정이겠죠. 그런데 얘는 특별하게 몸이 아프니까 넌 근로계약서 30분 늦게 와도 된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근로계약서가 우선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근로규정제도 회사마다 있어야 되고요. 만약 이게 없는데 해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직원은 뭐라고 하겠어요? 부당해고라고 하겠죠. 규정이 없는데 나 잘렸다.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근거를 만들어주는 게 부당해고가 안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예, 근로규정제도예요. 이제 18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노동계약은 노동을 채용하는 날, 노동을 제공한 날부터 언제 이내로 계약서를 채용해야 되나요? 예, 보통 회사 들어가시면 첫날 들어갈 때 그 자리에 앉아서 사인을 하게 되는데, 예, 만약에 인사 담당자가 출장 갔다, 그럼 언제 사인을 합니까? 라는 이야기죠. 예, 그 노동계약서를 사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이야기고요. 예, 원칙적으로 채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예, 서면으로, 예,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되고,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예, 그 다음 달부터 2달치를 줘야 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마지막 줄에 만 1년인 노동계약서 체결 안 하고 1년 이상 근무했다. 라면 뭔 말이에요? 너는 내가 평생 데려갈게. 라는 약정이 되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노동계약서 꼭 체결해야 되고요. 입사한 지 1년 만에, 1년이 아니죠. 한 달 안에 무조건 해야 되고, 한 달 안에 계약서 체결 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달부터 노동자는 더블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4개월 근무하고 예, 그동안 일했던 거 똑같이 받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해 봐봐요. 6개월 했다 칩시다. 7개월 차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퇴직금, 정제보상금 지급해야 되죠. 6개월 이상 넘어가 버리게 되면. 예, 정제보상금 줘야 되지. 그 다음에 2월 두 번째 달부터 6개월 차까지, 7개월 차까지 6개월치 줘야 되죠. 그러면 6개월이라고 1년치 연봉 또 받아가는 일이 발생을 해요. 예, 6개월만 일하고 연봉은 1년치. 피해야 되죠. 피해죠. 노동계약서 꼭 체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가 계약 체결 거부 시 대응책, 책상에다가 복사해서 갖다 줘도 사인 안 하고 매일 미룬다. 예. 그러면, 여러분 요즘 핸드폰 좋잖아요. 예, 사진 찍으시면 돼요. 갖다 놨다. 사진 찍으면서 사인하세요. 말씀하는 거 사진 찍으시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회사는 할 거를 다 한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체결할 경우에는 체결하지 않으면 되고, 만약에 계속 일을 하고 있다. 입사 후 1개월 이내에 특별한 이유 없이 서명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경우에 채용조건이 부합되지 않는 것을 완자고 명확히 규정한다. 어디다가요? 앞에서 말한 근로규정 제도에다가 넣으세요. 예, 사인해야 된다라고. 그 다음에 근로자 원인으로 노동자가 체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예,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거지. 나는 볼펜이랑 복사한 종이 다 갖다 줬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178페이지 넘어갑니다. 근로자 해고 시 경제보상 178페이지가 아니죠. 187페이지입니다. 187. 제가 잘못 봤어요. 노안이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예, 근로자 해고 시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또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름 자체가 경제보상금이에요. 뭐 보상금이냐, 배상금이냐, 여러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 보상금, 배상금, 뭐 이런 말 따지는 고리타분한 분들 계신데, 난 회계사니까 돈만 중요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경제보상금이냐, 경제배상금이냐, 저 안 따질래요. 예, 그거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한국의 퇴직금과는 달라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어떤 회계사님들이 예, 중국에도 퇴직금 제도 똑같이 있다는 것 같은데 왜 퇴직급여 충당금 세무상 비용 안 잡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예, 지금 제목부터가 퇴직금이 아니고 경제보상금, 경제배상금이에요. 원칙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회사가 직원을 자를 때 지급하는 게 이 경제배상금, 경제보상금, 중국에서의 퇴직금이에요. 직원이 나 이제 여기 회사가 그지 같아요. 나 나갈래. 못 참겠어. 그러면 나가요. 그러면 퇴직금, 경제보상금 지급해요 할 필요 없어요. 없어요. 직원이 떠날 때는 박수 쳐주면 돼요. 박수 쳐주면 돼요. 예. 회사가 너 나가라고 할 때만 그때만 경제보상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그럼 또 마지막으로 아주 멀게 봤을 때 우리 직원이 정년까지 다 채웠어요. 60세, 55세까지 일을 다 하고 아름다운 이별을 하게 됐어요. 예, 그러면 경제보상금 줘요, 안 줘요? 안 줘도 됩니다. 예, 안 줘도 돼요. 예, 이거는 회사가 자른 거예요? 아니면 아름다운 이별이에요? 아름다운 이별이죠. 예,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회사에 자른 게 아니기 때문에 경제보상금 지급하실 필요가 없게 돼요. 경제보상금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남자 58세, 59세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예, 회사에서 잘리고 싶어서 안 다닌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근속 연수가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못 받고 가나? 여러분 같으면 받고 다른 데서 1년 더 알바를 하겠어요? 아니면 안 받고 끝까지 가겠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경제보상금을 계속 지금 드리는 말씀은 경제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의 퇴직금처럼 누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든 간에 줘야 되는 게 아니고 회사가 자를 때만 지급하는 겁니다. 회사가 자를 때만. 그러면서 자른다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뒤에 점점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예, 직원이 나 먼저 못 참겠어요. 간다. 그럼 우리 박수를 치면 됩니다. 라고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187페이지에 과실적 해고 보시면, 예, 아래와 같은 상황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경제보상금을 예, 지급하지 않아도 됨. 1번 회사의 노동계약의 근거가 되는 규정제도를 엄중히 위반한 경우, 예, 거기 써놨어요. 너 지각 3번 하면 경고고,
3번 더 경고하면은 3번 경고가 쌓이면 감봉이고, 예, 감봉 3번 되면 해고하겠다.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계약에 따라서 해고했을 때 누구 잘못한 거예요? 회사가 너 나가라고 했어요? 아니면 저놈이 계약을 위반한 거예요? 저놈이 나쁜 놈이죠. 경제보상금 지급 안 해도 된다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근로자가 엄중한 업무 태만, 사리 도모로 회사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예, 경조원이 잠을 자다가 도둑이 다 들고 튀었는데도 몰랐다. 그 퇴직금 줘야 돼요? 그냥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되는 거죠. 예, 기계장치 하는 사람이, 예, 유튜브 보면서 일하다가 기계장치가 다 말아먹었다, 태워먹었다. 쫓아내야죠. 예. 세 번째, 근로자가 다른 회사와 동시에 근로관계를 성립해서 회사가 맡겨준 업무의 완성에 엄중한 영향을 끼쳤거나 회사가 시정 의견을 제출하면서 개정하지 않은 경우, 예, 회사가 이놈이 회사를 2개 다니는 거죠. 예, 책상에 앉아서 딴 일을 하고 딴 회사 일을 하고, 그런 경우에 너희가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라고 몇 번 이야기해도 안 들었다, 자르십시다 라는 이야기고요. 네 번째, 근로자가 사기로 입사한 경우, 예, 이력서를 가짜로 쓰는 경우가 중국에서 많이들 있어요. 대학교 졸업을 갔다가 전문대 했는데, 예, 북경 무슨 전문대학인데 중간에 지워버리지 전문을 북경대학으로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이력서를 허위로 썼을 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근로자가 형사 책임을 추궁받거나 노동 요양 처벌을 받은 경우. 아주 옛날 이야기 같죠. 예, 형사 책임했던 건 뭐예요? 예, 형사는 죄인을 지었다는 거죠. 법상에 뭐 사기를 쳤거나 아니면 뭐 형법에 의한 처벌받았다, 민사에 의한 채권 추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예,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처벌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잘라도 됩니다. 퇴직금 안 줘도 돼요 라는 이야기죠. 해고 절차, 예, 제일 중요한 거요. 예, 1, 2, 3, 4 위에 있는 규정에 넌 해당이 된다. 근로규정을 위반했다. 예, 그래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공회에 고지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공회가 있으면요. 공회가 어디예요? 노조. 예, 노조죠. 노조에 그게 없으면, 예, 통상 뭐 인사위원회 해가지고 뭐 부장급들 모아놓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예,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계약 종료가 된다. 이제 188페이지 보겠게요. 예, 근로자의 객관적인 원인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예, 질병이래요. 불쌍하죠? 예, 아프다는 거예요. 직원이 아파요. 예, 그럼 회사에서 아픈 직원 데리고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업무 효율이 안 나오는데 어떡해요? 예? 업무 효율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잘라야 되죠. 예, 그럼 이걸 경제보상금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한번 보죠. 교재 내용 보시면, 무과실적 해고란, 무과실적 해고, 과실적 해고는 그놈이 실수한 거죠. 나쁜 놈이죠. 근데 무과실, 직원이, 근로자가 뭘 잘못한 건 없어요. 몸이 아픈 게 죄는 아니잖아. 그렇죠? 무과실적 해고란 근로자 본인에게 주관적인 과실이 없으나 정상은 아니란 거죠. 외부 환경 또는 근로자 자신의 객관적 원인으로 인해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 생산자, 얘는 계속 나가고 싶어 해요. 근데 아파서 일을 못해. 생산 효율이 떨어져요. 어떻게 잘라줘야죠. 예. 이런 걸 갖다가 무과실적 해고라고 하고, 이때 고용주는 당연히 해고 전에 똑같이, 모든 해고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계약 조건 위반돼서 근로기준제도 위반했을 때는 그냥 자르면 돼요. 예.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자른 입장에서 한 달 전에 노티스를 주라는 이야기죠. 무과실적 해고니까, 과실이 없는 거니까. 고지해야 되고,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한국하고 똑같이 1년 근무했으면 한 달치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1번 뭐라고요? 질병 또는 부상으로. 2번, 예, 근로자가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어 업무 교육을 진행하거나 기타 업무를 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뽑아는 놨는데 뭔 말이에요? 예, 영 기대에 부응 못해서 잘라냈다는 이야기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3번. 회사가 객관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를 들면 영업지역의 변경, 인수, 합병, 회사 자산 양수도. 우리 회사 이사가, 예, 이사가, 여러분, 그럼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잘못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누구 원인이에요? 회사 원인이에요? 이사 가는 게? 아니면 회사 원인이에요? 아니면 직원 원인이에요? 회사. 예, 회사 때문에 그렇죠. 회사 정책으로 아니면 어떤 사유로 공장을 이전하겠다. 예, 그럼 멀어서 못 다닙니다. 말 나오겠죠? 경제보상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179페이지 볼게요. 189페이지요. 189페이지. 죄송해요. 189페이지. 예, 어떤 경우에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하도 많은 분들이 질문하셔서 표를 만들어 놨어요. 예, 딱 한 글자 차이죠? 맨 오른쪽에 보시면 필요 아니면 불요예요. 필요, 불요 잘 보시면 되는데, 예,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지금 제가 하나씩 체크해 보면서 갈게요. 예, 첫 번째, 협상을 통한 계약 해지. 예, 나 너랑 일 못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서로 협상을 한다. 예, 너랑 일 못하겠다. 누가 제기해요? 회사가 제기해요. 자르는 거죠? 지급 필요합니다. 예, 나 너랑 일 못하겠어. 회사가 제기해요. 예, 뭐예요? 지급 불효죠? 예, 직원이 너랑 일 못하겠어. 나 나가야겠어. 예, 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원이 먼저 나가겠다고 제기한다면 지급 불효. 그 다음에 회사에 해고인데 과실적 해고. 금방 뭐 했었어요? 나쁜 놈이죠, 저놈이. 예, 그럼 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지급 불효죠. 예. 무과실적 해고, 아파서 보내야 돼요? 아니면 이사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무슨, 줘야 되죠? 네. 정리해고, 이거 누가 필요해 자르는 거예요? 회사 필요이죠. 그래서 지급 필요입니다. 지급 필요. 그러니까 회사 망하더라도 자를 때는 경제보상금 주고 해야 되는 거지. 예, 안 주고 자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직원의 퇴직 보시면 자발적 퇴직. 예, 사용기간 3일 내에 사직서 제출. 나 내일부터 안 나올래요.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요? 한 달 전에 노티스를 했는데 의무 이행 안 했죠? 예, 그래서 나 내일부터 안 나오는데 경제보상금 주세요.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계약기간 중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역시 지금 이거 누가 퇴직한 거예요? 3일이든지 30일이든지 간에 누가 먼저 나 그만둔다고 한 거예요? 직원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줄 필요 없죠. 근데 직원의 퇴직인데 회사에서 이상한 거 자꾸만 시켜요. 사측 위법 행위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예, 회사에서 이상한 걸 시켜요. 라는 이야기예요. 보면 첫 번째 어떤 일이 이상한 거냐. 노동계약에 약속된 노동조건 미제공. 점심 준다고 했는데 점심을 안 줘서 배가 고파서 일 못하겠어요. 이거 누가 계약 위반한 거예요? 노동계약서를 다 이행 안 했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회사에 있죠? 그래서 지급 필요입니다. 이런 경우에. 예, 기한에 따라 정액의 임금 미지급 마찬가지죠? 월급을 준다는 것보다 반을 깎아서 줬어요. 당연히 그럼 안 되죠. 지급해야 되고요. 사회보험의 미납 또는 위법 납부. 당연히 회사가 해야 될 걸 안 한 거죠. 예, 지급해야 되고요. 위법적 규칙 제도로 직원의 손해배상 발생, 지급 필요. 뭔 말이에요? 사장이 부르면 자다 깨도 나와야 된다라고 써있으면 이거 돼요? 안 돼요? 예, 말이 안 되는 조건을 넣었다는 거죠. 지급 필요. 기타 사축 위법 행위 사유에 그냥 피동퇴직이다. 예, 뭐 길에 지나가다가 사장이 뭘 훔쳐라고 시켰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잘못된 요구사항이죠. 그럴 때는 나 그만둔다 하더라도 예, 경제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계약 종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세요. 노동계약 종료. 예, 계약기간이 만료됐어요. 노동계약서를 쓰죠. 여러분, 노동계약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입사 서류가 아니에요. 노동계약은 1년간 아니면 2년간 여기서 내가 노동을 하겠다. 우리 직원이 맞다라고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입사 서류가 아니고 노동계약은 당연히 기간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런데 계약의 기본은 뭐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기간하고 보수가 있어야 돼요. 얼마 기간 동안에 얼마를 받고 일을 한다. 보수예요. 그래서 어디야 미국의 CEO 뭐 아야코카 전부를 스톡옵션으로 받고 1달러를 연봉으로 받는다고 하잖아요. 1달러를 연봉으로 받는 이유가 뭐예요? 스톡옵션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동계약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연봉을 1달러로 체크하는 이유는 그 계약이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1달러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 1달러를 받아서 부자 되려고 한 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기간과 금액이 있어야지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만료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그런 회사가 갱신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직원은 해달라고 계약서를 들고 왔는데 회사가 나 너랑 계약하기 싫어 라고 한 거예요.
상황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끝났으면 직원이 들고 왔어요, 계약서를. 난 일할래요. 더 계약 연장하고 일하고 싶어요. 근데 회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 너랑 하기 싫어. 예, 회사가 자른 걸로 보겠다는 거죠. 예, 그런 경우에 당연히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이별처럼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계약기간 됐으니까 우린 그만두자. 예, 그런데 직원이 원했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직원은 일하기 원했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회사는 경제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회사가 기존 계약 정보보다 낮춰서 제시했다. 노동자가 거부했다. 어떻게 해요? 지급, 이거는 자른 거죠. 작년보다 급여 까자. 그 이야기 한 거죠. 그럴 때는 회사가 자른 걸로 보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예, 회사가 원 계약 조건보다 높게 제시했는데 회사가 거부했다. 1원이라도 더 올려줬어요. 나 1원만 더 올린 것 같고 내가 못하겠어. 배가 부른 거죠. 예, 배가 부를 때는 지급 불효입니다. 예, 더 열악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더 좋게 줬을 때 직원이 난 못 참겠다. 그 대우는 그럼 아름다운 이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정 업무 완성 시, 이게 제일 많이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일정 업무 완성 기한, 노동계약 임무 완성 시 뭐예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하기로 하고 그게 기간일 수도 있고 어떤 업무 단위일 수도 있겠죠. 이 프로젝트 끝나면 우리 이별하는 거다 해서 프로젝트형으로 했는데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가야 되죠. 그럴 때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줘야 된다.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서로 책임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냥 딱 끝났을 때는 서로 끝났을 때 그냥 빠이빠이가 아니고 예, 회사 측에 지급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타 볼게요. 법정 연령, 정년 퇴직 또는 양로보험 수급 시작으로 인했을 때는 뭐예요? 지급 말씀드렸죠? 불효입니다. 불효. 예, 천수를 다 하셨죠. 거기다가 경제보상까지 받을 이유는 없다. 왜냐면 그 다음 달 뭐가 나와요? 양로보험이라고 해서 퇴직연금이 계속 나오는 거죠. 예, 경제보상금 지급할 필요가 없다. 좀 잔인한 건데 노동자의 사망 또는 사망 선고예요. 노동자가 죽었어요. 우리 생각은 어때요? 불쌍하니까 줘야 될 것 같죠? 예. 근데 아까 우리 188페이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노과실적으로 병들어서 다쳤어. 예. 좀 죄송해요, 이런 말해서. 직원이 다쳤으면 차라리 죽어야 돼요? 아니면 장애자가 나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경제보상 측면에서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씀드려요. 사망하는 게 낫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예, 뭐 위로금 쪽으로 주는 건 위로금인 거죠. 법적인 책임이 아니잖아요. 예. 회사에서 일하다가 자기가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예, 차라리 사망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낫습니다. 라고. 예, 저 너무 뭐 자본주의에 뭐 파수꾼 이러지 마시고, 예, 제가 중국 세법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 노동자가 돌아가셨으면 받을 권한도 없습니다. 예, 우리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예, 파산 선고, 회사가 문 닫습니다. 망해서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지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화가 최소 폐쇄 조기 예상, 스스로 나서 청산하는 거죠. 예, 회사 문 닫으려면 직원 경제보상금 회사 측에서 자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하고 문 닫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경제보상금 산정 방법. 예, 6개월 미만은 0.5년. 예, 한국하고 달라요. 한국은 만 1년 돼야지 자격이 생기죠. 11개월 이래도 안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예, 연봉계약 할 때 보통 어떻게 많이 하는 경우 1년 계획할 때 11개월 반절 일으켜버려요. 1년 안 만들려고. 예, 한국에서는. 근데 중국에서는 뭐라고요? 6개월 기간으로 6개월보다 작으면 0.5개월, 6개월 이상 올라가면 1년으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월 평균 임금은 예, 전 1년치 평균치를 딱 때리면 돼요. 1년 총급여의 평균치를 때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동그라미 2번 밑에 지역구의 전년도 월 평균 임금의 3배를 한도로 한다. 예, 이거는 지금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볼까요? 190페이지. 그 3배란 이야기가 경제보상금을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인민표로 이야기할게요. 중국 그 지역의 평균 임금을 10,00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되게 센 숫자인데 그건 아닌데 일단 가정으로 10,000원을 해볼게요. 근데 이 퇴사하는 친구의
월 평균 급여액이 4만 원이라고 합시다. 4만 원. 그럼 3배를 넘었죠. 그러면 이 퇴직금 금액을 3만 원으로 한정할 거냐라는 이야기예요. 1년 일했다고 할게요. 1년 일해서 딱 1년 12일을 채웠어요. 그럼 얼마 줘야 돼요? 한 달치를 더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직원 급여가 월 급여가 4만 원이에요. 그러면 공식대로 한다면 뭐예요? 1 곱하기 4만 원인데 그럼 옆에 있는 3개월 평균 급여의 3배는 무슨 말이냐? 3만 원까지는 개인소득세를 과세 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 면세라는 얘기입니다. 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3만 원까지는 퇴직금 받아가도 예, 개인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을 거야. 네가 고연봉제를 해서 퇴직금 많이 받아가는 거에 대해서 얼마까지는 면세해 주겠다? 평균 급여의 3배까지는. 예, 그러면 얼마에 대한 게 과세 표준이 돼요? 퇴직소득에 대해서. 만 원이죠? 4만 원이 월급이었고 그 지역 평균 급여가 만 원이었다. 그럼 얼마까지 퇴직금으로 인한 개인소득세가 면세? 3만 원까지. 차액 만 원은 예, 개인소득세 내고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세배가 한도라는 것에 대해서 퇴직금 자체가 더 이상 지급하면 불법이다가 아니고 예, 그래서 190페이지 보시면 개인소득세 해당 기업 소재지의 평균 임금의 몇 배? 3배는 면세다. 초과분은 근로소득세 과세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기업소득세에서는 아무 말 없어요. 다 지급하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업소득세에서는 예, 지급하는 대로 다 비용으로 인정이 돼요. 그 다음에 연장근무에 대한 이야기 할게요. 우리 야근이죠. 한국에서는 야근하면 뭐 많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열심히 일하고 일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받아갔으면 저는 좋겠어요. 예, 우리 사장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야근을 많이 시켜주실지. 예, 191페이지 보시면 뭐 노동법 이야기 별 필요 없고요. 예, 노동법 상관없고 연장 근무 수단 볼게요. 예, 연장 근무하게 되면 50% 추가 주는 건 당연하죠. 야근한다는 이야기죠. 정규 근무 시간에 50%는 더 지급을 하는 거고요. 예, 휴일일 때는 100% 되고요. 법정 공휴일 때는 300%까지 갑니다. 예를 들면 설날일 때, 예, 추석날 때, 국정절 때는 1일 지키려면 얼마치 더 줘야 돼요? 정규 급여보다 2배를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예, 예, 국정절날 나와서 일하는 거 좋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국경절이나 설날 며칠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되죠. 일주일인데 그날 꾸준히 일하면은 3주 일한 거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괜찮죠. 예. 그 다음에 야근 수당에 대한 소멸시효 2년 내에 달라고 못해서 넘어가면 그냥 잊어먹으면 됩니다. 마음 편하게. 그리고 결혼 등 경조사의 휴가 규정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여직원의 출산 휴가 거의 100일 줍니다. 100일, 98일. 한국보다 조금 더 길죠. 며칠 더 길죠. 한국 3개월 주는데 예, 중국에서는 여직원 출산 휴가 98일 줍니다. 98일. 그 다음에 연차 유급 휴가. 예, 이거 가끔들 물어보세요. 아주 많지도 않지만 적지도 않아요. 연차에 대한 기간 수를 물어보시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걸 저도 못 외우고요. 여러분도 못 외워요. 필요하면 찾으면 돼요. 1년에서 10년까지는 연차가 5일이고 10년부터 20년까지는 10일이며 20년 이상일 때는 15일 연차를 쓸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뭐 10단위로 5일씩인데 뭐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고 못 외워도 필요하면 찾아봅니다. 10년 단위로 5일씩 주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어떤 질문이냐면 20살부터 일하는 사람인데 45살이에요. 그 사람을 이번에 회사가 채용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우리 회사는 지금 1년 차죠. 예, 그러면 연차에 며칠 줘야 돼요? 이 사람 나이는 45살이에요. 예, 올해 막 들어왔어요. 작년에 들어왔다고 칠게요. 이제 2년 차라 칩시다. 그럼 연차 며칠 줘야 돼요? 이 사람은 처음에 일 시작한 건 20살. 졸업하고 나서부터 일을 했어요. 연차 며칠 줘야 돼요? 15일 줘야 돼요?
예. 우리 회사에서 일한지 경력 따지지 않아요. 그게 좀 한국하고 차이예요. 예. 그래서 연차를 많이 받고 싶으면 직원이 증명을 해야 돼요. 내 근무 경력이 이렇습니다라고 전 직장 확인서를 쭉 갖고 다녀야 돼요. 몇 년 일했다, 몇 년 일했다. 예. 근데 이거는 악유가 있어요. 항상 악유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네가 그 전에 집에서 누워있다 왔는지 몇 년 일했는지 회사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차를 요구를 많이 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원한테 근무 경력에 대한 증명서 갖고 와라 라고 해서 확인을 하시던지, 아니면 대충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지금 몇 살 됐으니 몇 년 일했겠네 라고 사전에 합의를 하시던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면 연차를 갖다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동그라미 2번에 보이시죠? 미상의 연차에 대해서는 경제로 보상금 배상을 해줘야 돼요. 세죠. 300%. 이걸로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에서는 너 연차가 며칠이라고 사전에 입사할 때부터 확인을 받아 놓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너는 몇 년 차로 본다 해서 기본 연차는 얼마다 합의하면 상관없습니다. 합의하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합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시든지 하시면 되고요. 192페이지에 맨 위에 있는 건요, 병가를 하도 많이 쓴 사람들, 병가를 죽자고 써요. 병가를. 그럼 그 사람들 연가라도 퉁칠 수 없나요? 라는 질문들에 대한 건데요. 병가를 많이 쓴 사람들은 연가를 빼도 됩니다 라는 이야기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이해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병가를 워낙 많이 쓴 사람들은 연가를 퉁쳐도 가능합니다 라고 회사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193페이지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 몇 번 강의 이전에, 몇 회차 전에 장애인 고용 분담금 기억나세요? 그래서 뭐 부럽죠 하면서 여러분 그렇다고 장애인 되지 마세요. 그건 나실 거 아니에요? 그것만 기억하죠. 장애인 되면 안 돼요. 몇 페이지 있어요? 162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161페이지. 162페이지 가서 보시면 장애인 고용 분담금 전체 급여 곱하기 몇 %? 162페이지. 찾으셨어요? 162페이지. 몇 퍼센트? 1.5%. 1.5%. 총 직원 급여의 1.5%니까 사람 수로 환산해도 1.5% 명이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193페이지죠. 장애인 의무적 고용해야 됩니까? 하면 해야 돼요. 몇 %를요? 1.5%는. 안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돈 내면 됩니다. 돈 내면 돼요. 그때 기억나세요? 장애인 고용하면 뭐가 있었어요? 장점.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급여의 100% 추가 비용 인정해 주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고용 분담금 안 내도 되는 거죠? 1.5%만큼 미달 고용하면 미달 고용한 퍼센트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납부를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내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미성년자, 민법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중국에서 노동법상 미성년자는 몇 살이에요? 만 16세.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니면 고등학교 중학교죠.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중학교쯤 될 것 같아요. 중학교 졸업하고 나면 알바하고 일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노동 관련해서 여러분들 QA를 가끔 오는 것들 모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노동 관련된 QA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